을 보시는데 필요한 강의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우리가 출제 기준이라든지 또 합격 기준 제일 중요한 요거에 따르는 우리가 학습 요령 여기 이제 공부 기술이죠. 기술 등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죠. 먼저 우리가 출제 기준에서 그 과목을 보면요. 필기시험에서 과목. 제1과목 산업안전관리론. 근데 이 산업안전관리론은 이 산업안전관리론만이 아니라 산업심리 그리고 산업심리 및 안전교육론이 포함이 돼. 그래서 실제 요 1과목에는 산업안전관리론 1과목, 산업심리 2과목, 안전교육론 3과목, 3과목이 합쳐서 수문제로 다 나오죠. 요 1과목이고 2과목이 우리 이제 책에서는 1편, 제1편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건 제2편.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인간공학 및 시스템 안전공학. 원래는 우리가 과목별로다가 학술적으로다가 인간공학, 시스템 안전공학 별도인데 요 두 과목이 합쳐져서 하나로 다 나와요. 그래서 제3과목이 요게 우리 안전 일반이고 요 두 과목이 안전 일반. 그 다음부터는 이제 3과목, 3과목서부터는 안전공학에 관계된 안전공학. 그래서 3과목이 기계오염방지기술. 기계오염방지기술. 약해서 기계안전이라고 하죠. 기계안전. 정확한 과목명으로다는 기계오염방지기술하고 보통 우리가 기계안전. 4과목이 전기오염방지기술. 이게 이제 전기안전. 그리고 5과목이 화학설비 오염방지기술. 화학설비 오염방지기술. 그래서 이 5과목을 우리가 화공안전이라고 하죠. 화공안전. 5과목을 화공안전이라고 하고, 그 6과목, 이게 마지막 6과목에서 건설안전기술. 그래서 이 4과목, 3, 4, 5, 6이, 여기 보면 기계, 전기, 화학, 건축, 건설, 해서 즉 공학 쪽에 안전공학 쪽에 관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목 수단 이 전부 요 6과목인데 요건 기사 시험에서 그렇고 요 산학기사 같은 경우에는 요 산학기사는 5과목보다 그래요. 5과목. 5과목에서 요건 또 과목 더 1과목. 그리고 여기 2과목. 기계 여기 3과목. 그리고 전기 및 화학, 요게 1과목으로 돼요. 요게 4과목이야. 그리고 건설안전기술. 전기하고 화학이 합쳐서, 2과목이 하나로 합쳐서, 여기 이제 3과목이, 여기 이제 4과목이 되고, 그리고 건설안전기술. 요 2과목이 하나로서 4과목이 되고, 건설안전기술이 이제 5과목. 그래서 과목당 한 과목에 20문제 출제, 20문항. 그리고 기사 같은 경우에는 기사는 6과목이니까 6과목 곱하기 20문제 해서 120문제가 출제돼요. 120문항. 산업기사는
자, 5과목이죠. 5과목 곱하기 20이니까 100문제가 출제되죠. 100문제가 출제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출제 과목 수는 이 정도로다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자, 이제 우리 합격 기준을 보면은 이게 중요하죠. 합격 기준. 과락 없이 여기 이제 과락 없이 자, 평균 60점 이상. 이게 합격 기준이에요. 그러면 과락이라고 하는 것은 과목 낙제를 얘기하죠. 이 과목 낙제가 몇 점이냐면 과목당 40점이에요. 과목당 요 과락이라는 게 40점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에요. 그래서 40점은 과락이 아니야. 40점 미만에 해당되는. 자, 그러면 요 40%가 우리가 그러면 지금 요 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과목이 20문제 나오는데 20문제 중에 곱하기 0.4 즉 8. 요 8문제, 8문제 요거는 과락이 아니에요. 8문제 맞추면은 과락은 면한 거야. 근데 7문제뿐이 못 맞췄어 내가. 그러면 평균이 70점이 되든 평균이 80점이 되든 과락이 있으면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과목 낙제가 있으면 안 되죠. 과목 낙제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과목 낙제 없이 평균 60점 이상을 맞추기 위한 공부. 이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줘야 되죠. 그 평균 60점. 평균 60점은 전체에서 120문제 중에서 60점이면 60이 72문제. 이건 72문제가 합격이고. 그리고 100문제 중에서 60점이니까 이건 60개, 60문제이고. 60문제일 경우에 합격이죠.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 요령, 공부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이 합격 요령, 자, 공부 기술은 아주 중요한 것이, 자, 우리가 수험 준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학습 요령이다. 자,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학습 요령은 바로 공부 기술이라고 했어요. 무조건 아주 열심히 하루에 6시간인지 하루에 8시간인지 무조건 공부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요령 일시 공부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보통 수험 준비를 1년 동안 공부하면 시중에 책 사가지고 1000페이지 정도 되는 거 다 공부할 수 있겠죠. 근데 1년 동안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1년 동안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약 한 3개월 동안 공부해서 2개월 내지 3개월 동안 공부해서 1차 필기시험 합격하고, 그리고 자, 우리가 실기시험은 딱 1차 필기시험에 합격한 후에 한 달 동안 공부를 해서 실기시험에 합격해서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그리고 2개월에서 4개월 요 사이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수험 준비가 중요한데, 요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을 맞추기 위한 평균 60점 이상을 맞추는 요 합격 기준에 따라서, 자, 우리가 전체 목표 점수를 전체 목표 점수는 70점 정도를 목표로 해줘요, 여러분들은. 요건 이제 제가 강의하면서 계속 강조할 거예요. 70점 이상 맞춰야 한다. 그럼 70점 맞추기 위해서 이 과목은 어떻게 강의하고, 이 과목은 어떻게 하고, 이런 어떤 요거를 쭉, 자, 여러분들 나름대로 결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과목이 있는데, 이 과목 중에서, 자, 요 과목을 이제 구별을 해요. 제일 쉬운 과목이 있어요. 제일 쉬운 과목. 그 두 번째, 보통 과목이죠, 보통.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어려운 과목이 있어요. 제일 어려운 과목. 이거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알게 되는데, 아, 나는 이 과목이 제일 어렵다. 나는 이 과목이 제일 쉽다. 이거 구분이 되는데, 보편적으로
우리 많은 분들이 자 거의 공통적으로 다 제일 쉬운 과목은 어떤 걸 제일 쉬운 과목으로 보냐면 안전관리론이에요. 안전관리. 이게 제일 쉬워. 이거는 그래서 제일 쉬운 과목 안전관리론. 이거 물론 심리교육도 포함되어 있죠. 심리교육. 심리교육까지 포함이 되고. 그럼 제일 어려운 과목. 자, 요 제일 어렵다고 하는 과목이 즉 과락이 많이 되는 과목은 요 화학설비 위험 방지기술. 즉 화공안전. 자, 그럼 보통은 여기 나머지 네 과목 기계, 자 전기, 건설, 인간공학 및 스탄정화. 자, 하나, 둘, 셋, 넷. 자, 네 과목, 6과목 중에. 근데 여기 이제 서로 또 분류가 돼요, 보면.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요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냐면, 제일 쉬운 과목은 80점 이상 목표로 해줘야 돼요. 제일 쉬운 과목은, 즉, 안전관리론은 몇 점 이상? 80점 이상. 충분히 80점 이상을 맞출 수가 있어요. 충분히 80점. 그리고 여기서도 보통이라고 하지만 제일 쉬운 거 안전관리론 80점 이상. 여기는 뭐 이해하고 저걸 게 없어. 나름대로 공부하면 계산 문제도 좀 있고, 자, 우리가 어떤 내용 틀리고 뭐 오르고 이런 걸 찾는 문제 주로 나오는데, 이건 8점 이상 충분히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럼 제일 어려운 거 화공안전은 이거를 반만 맞추면 되는데, 반만 맞추다가 잘못하면 과락이 되니까, 이거 좀 점수를 높여서 60점 이상을 목표로 해줘. 60점 이상. 목표를. 여러분들이 60점이면 20개 중에 반이면은, 그렇죠. 20개 중에 반이면은, 10개잖아. 10개 중에 2개만 더 맞추면 60점이야. 6이 12. 12개 맞추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요령 있게 공부를 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 60점을 못 맞춘다고 하면 말이 안 돼요. 충분히 60점 이상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제일 어려운 과목은, 그럼 제일 쉬운 과목은, 제일 공부도 많이 해. 시간도 가장 많이 들여. 학습 시간도 제일 많이 하고, 그래서 8점 이상 맞죠. 그럼 제일 어려운 과목은, 이제 시간을 많이 들일 필요 없어요. 과감히 버릴 거 버리고 아주 중요한 거. 아주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위주로 해서 딱 요령 있게 그거만. 시간도 덜 들여. 어려운 거 하면 오히려 반에 2개만 더 맞추면 되니까 요거는 시간을 더 많이 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60점을 맞추자.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보통 과목에서 보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과목의 특성을 얘기를 해줘요. 자, 여기 제일 쉬운 과목은 안전관리이지만 보통에서도 요 기계 있죠, 기계하고 지금 요 건설, 요 공학적인데 요 기계 그리고 건설 요건 어려운 게 없어. 내가 기계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그 부분을 전공했더라도 요 기계 쪽은 어려울 게 없어요. 딱 출제 기준에 나오는 공작기계, 소성기계 또 그거에 따른 일반적인 사항들 해서 알아두면 이건 기계는 보통 이것도 80점 이상 맞출 수가 있어요. 건설안전기술은 이 특징이 건설안전기술이라는 이 과목은 거의 법규예요. 법규가 80%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력 여하에 따라서 이것도 80점 이상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요 나머지 4과목은 중간 과목으로 보통으로 해서 요 보통 과목은 자 목표 점수를 70점으로 하는 70점. 7점 이상. 그 제일 쉬운 과목은 8점 이상, 제일 쉬운 과목은 8점 이상. 자, 제일 어려운 과목은 6점 이상, 보통은 7점 이상. 이런 식으로다가 목표 점수를 정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은 무지될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세요. 우리 과목이 지금 6과목으로 다 되어 있는데, 지금 6과목 이외에 출제 기준,
6과목에 자, 뭐가 하나 더 추가될 수 있냐면 과목에는 없지만 각 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이 요 이제 앞으로다가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이래요. 산업안전보건법. 앞으로 저는 이제 법이라고 하죠. 이 법을 크게 나누면은 이 법에는 모법, 시행령, 시행규칙, 우리가 어떤 그 자격 종목에는 자, 요 법규가 한 과목보다 포함되는데 우리 그 산업안전기사 또 건설안전기사도 마찬가지죠. 요 안전 분야 자격증은 요 법이 과목이 포함돼. 이걸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모법이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요 법은 안전관리론과 우리 안전관리론이라는 과목이 있었죠. 안전관리론, 산업안전관리론, 그리고 교육론, 안전교육론 요 속에 포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안전보건규칙이라는 요 법규인데 안전보건규칙. 요 안전보건규칙은 요 시행규칙 하위법인데 요 안전보건규칙은 기계안전, 전기안전, 화학안전, 화공안전, 그리고 건설안전 요 분야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규가 고용노동부 고시라고 해서 고시, 간단하게 이제 앞으로 고시라고 하죠. 이게 표준안전작업지침, 더 간단히 하면 기술지침인데 요 기술지침에 관계된 것도 기계전기화공건설 쪽에 관계되죠. 제가 왜 요 법규 얘기를 하느냐면 요 과목 중에 요 과목 기계, 전기, 화공, 건설 요 과목 중에 안전보기칙에 포함되어 있는데 건설안전기술이라는 과목이 있었죠. 마지막 과목에. 요 건설안전기술은 거의 법이 80%예요. 그래서 이 법규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둬야 돼요. 강의 중에 우리가 이제 해주면 되는데, 자, 그럼 기본적으로다가 합격 기준을 정확히 하시고, 과락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다. 그리고 쉬운 과목은 자, 더 많이, 더 열심히 해서 80점 이상을 맞춘다. 80점 이상을 맞춘다. 그리고 어려운 과목은 60점을 맞춘다. 반에서 20%만 더, 2개만 더 맞춘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우리 학습을 하는데 아주 죽자사자 모든 거를 다 알려고, 모든 걸 다 알려고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는 왜 이 강의를 들어야 되냐면 강의를 들으면은 우리가 뭐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냐면은 자, 학습 중에 제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중요도. 뭐가 중요하다?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시험에 얼마만큼 자주 나오느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듣게 돼요. 그래서 이 중요도를 저는 자, 매우 중요. 첫 번째 매우 중요.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매우 중요. 이건 꼭 알아둬야 돼요. 자,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매우 중요. 그러면 별표 셋. 제가 얘기를 해요. 별표 셋이다. 이건 중요도가. 그럼 여러분 별표 셋을 해놓는 거예요. 그 책 자체에 여러분들 학습하면서 이 중요도가 표시되어 있는 거하고 안 표시되어 있는 거하고 틀려요. 책은 여러분 눈에 띄도록 공부를 해줘야 되죠. 처음 공부할 때는 지금 아주 깨끗하게 있지만 메모로 돼 있고 중요한 건 눈에 들어오게끔 돼 있고 제가 별표 셋이라는 말을 안 해도 이건 꼭 알아둬야 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면은 여러분들 별표 셋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제가 강의 들으면서 자, 별표 2000. 그게 왜 별표 2000이에요? 별이 2000개다. 그게 은하수만큼 중요하다. 이 중요도 정도를 여러분들이 꼭 표시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중요. 이것도 반드시 알아야 돼요. 별표 둘이야.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요게 두 가지 경우로다가 돼 있는데 자, 기출. 시험에 나왔던 경우는 있어요. 기출. 근데 요 기출 정도가 아주 적고, 기출 정도가 적고, 그리고 나올 가능성이 있는, 출제 가능성. 아직은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출제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서 별표 하나. 근데,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별표 하나짜리는 야주 영상은 빼줘도 돼요.
7점 이상을 맞추는 공부. 그러니까 30점까지 내가 틀려야 된다는 거. 100문제 중에 30개 내가 틀려야 돼. 70개만 맞추면 돼. 그래요. 우리가 90점 이상 100점 맞춰서 합격한다고 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1년 동안 공부하면은 그래도 할 수 있어요. 1년 동안 공부해도 100점 맞추기는 어려워요. 90점 이상 맞추기는 어려워요. 1년 동안 공부해도. 몇 년을 한다면 뭐, 체력통째로 외운다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자, 7점 이상 맞추기 위한 공부는 이제 공부하는 요령도 틀려야 돼. 우리가 이 중요도를 파악하는 어떤 적이 있어. 요 두 개, 제가 이제 얘기하는, 이건 뭐, 매우 중요하다,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하다. 이건 서로 구분이 사실 안 되는 거야. 별표 두 개, 세 개는. 출제 횟수에 따라서 내가 세 개, 두 개로 구분해 놓은 것이지. 네. 이걸 잘 피셔서 중요도를 파악을 해줘야 돼.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문제 경향을 파악하는 거. 문제 경향을 파악하는 거. 학습하는데 제일 중요한 이거. 두 번째가 문제. 저는 제가 강의하면서 요 내용은 문제 어떻게 나온다. 계산 문제로다 반드시 나온다. 요 내용은 가로쓰기 이렇게 나온다. 요 내용은 실기에서 어떻게 나온다. 1차, 2차 실기까지 같이 얘기를 해줘요. 나중에 실기는 따로 제가 이제 OT 시간을 갖겠지만 1차 필기시험 때 제대로 해주면 실기도 별거 아니죠. 그래서 문제 경향, 무슨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 이걸 알아둬야 되죠. 여러분들이 보세요. 다음 중 틀린 것은 맞는 것은 두 개 중에서 틀린 걸 찾는 문제가 거의 70% 이상이죠. 그 틀린 걸 찾는 거. 틀린 걸 찾는 문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익혀야 돼요. 문제 답을 맞추는 요령. 요걸 익혀줘야 돼. 그래서, 자, 제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전체적인 중요도 정도의 문제경을 파악하면, 우리 책에는 그 시험에 나왔던 문제를 그 이론 내용 뒤편에 장마다 실전 문제라고 해서 그걸 표시를 했어요. 실전 문제라고 해서 수록을 했어요. 실전 문제는 거의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 그래서 이 이론 내용이 어떻게 문제가 됐는지 그거를 철저히 풀어야 돼요. 근데 문제 푸는 요령도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들한테. 문제 푸는 요령도 어렵게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문제 푸는 게 아니, 쉽게. 자, 그 밑에 해서 답이 달려져 있는데 문제마다 바로 문제 답을 먼저 표시를 해. 그래서 문제의 답 해설 읽고 바로 이해가 가느냐 안 가느냐 그에 따라서 이해가면 더 이상 볼 게 없죠. 그럼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거 다 왜 틀렸는지 확인해. 그럼 맞은 거 가나 1, 2, 3, 4번 중에 3개 맞는 거 왜 맞는지 빨리 읽어서 이해하고 문제를 빨리 푸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가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건 처음 보는 문제인데 이런 내용이 없는 저한테 강의 듣지 않는 내용이 문제가 실전 문제 있어요. 그런 문제는 그냥 한번 쑥 읽고 문제 답 해설을 보면서 이해가면 이해가는데 이해가 안 가면 세워 표현한다든지 또 뭐 어떻게 표시를 해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문제는 어렵게 문제를 풀면 안 돼요. 시간을 많이 들이면 안 돼요. 빨리빨리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해줘야 돼. 왜냐면 7주 이상 맞추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결국은 내가 틀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죠, 기본적으로. 저는 강의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한테. 틀리지 않아야 될 문제, 기본적인 문제, 상식적인 문제, 이건 절대 틀려서 안 된다. 근데 내가 아는 문제를 틀려요. 그건 실수하는 거죠. 그 실수가, 자, 2번, 3번. 자, 3번까지 가면 3번 실수한다. 이거는 합격할 수 없어요. 어쩌다 하나 실수하는 건 내가 아는데 잘못했어. 나중에 맞춰보니까. 그거는 그 용이 되지만 1개 정도는. 2개? 3개? 이건 합격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장 합격률이 많은 게 60점에서 65점 사이. 이게 거의 80%가 요 사이에 포함돼요. 70점 이상 맞추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게 제가 7점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점을 맞고 어떤 상대 평가를 하는 뭐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이러한 데서는 그거는 이렇게 뭐 7점을 목표로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100점을 목표로 해야 돼요. 순위를 매기니까. 근데 우리는 평균 가락 없이 6점 이상 이렇게 정해놓은 것들은 목표 점수를 거의 국가 자격증 다른 시험에서도
70점 정도를 목표로 해요. 우리 국가기술자격증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틀린 것을 찾는 문제, 그리고 맞는 것을 찾는 문제, 이 요령을 여러분들이 터득을 할 수가 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는 거고. 자, 여러분들이 지금 그럼 어떤 강의 중에 그냥 모든 거를 다 알고 이런 어떤 그런 식으로 시간만 많이 들고 어떤 학습의 효율이 없으면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이거를 제가 꼭 제시를 해줘요,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자, 보면은 합격의 비결이 합격이라고 하는 요 개념은 기출문제 5년치 1년에 3회 봐요. 1년에 3회 연 3회. 자, 그리고 그럼 저거에 한 문제다 해당 문제가 기사는 120문제, 자, 산업기사는 100문제. 요거를 5년치 요 문제를 5년 동안 기출문제 5년치 요 문제를 3번 이상 3회 이상, 자, 반복 학습. 그럼 절대 떨어질 수 없어요. 반드시 합격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는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바로 이러한 식으로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럼 이 5년치를 그냥 계속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라 3년치를 5년 중에 3년치를 3회 이상 풀고 나머지 또 2년치를 3회 푼 다음에 나머지 2년 동안을 또 3회를 풀고 나눠서, 그리고 이제 저하고 이제 강의 들어가면서 이론 강의 들어가면서 각 과목이 끝날 때마다 그 기출문제 20문제씩 있는 그걸 먼저 풀어보고 나중에 또 전체를 풀어보고, 자기가 문제를 풀어야지 문제 푸는 요령이 터득될 수 있다는 거. 이론을 여러분들 아무리 이론 공부를 많이 하고 제 강의, 이론 강의 많이 듣는다고 해서 합격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스스로 문제 푸는 요령을 터득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물론 우리의 과목 중에 각 실전 문제는 그 한 페이지 정도 푸는 요령만 제가 얘기를 해요. 요 강의 시간에. 근데 최근 3년 동안 요 기출문제 중에 최근 3년 동안 최근 3년 기출문제는 저하고 같이 풀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풀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다. 그건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저하고 푸는 거는 여러분들 푸는 그 기출문제 푸는 횟수 반복 횟수에 포함되면 안 되죠. 저한테 강의 듣는 것 말고 3번 이상. 자, 3년 동안 그 3번 풀고 저한테 강의 듣는 내용을 3번 풀고 나서 완벽하게 익히고 난 다음에 그 전에 2년 동안 기출문제, 5년 동안 기출문제, 어떤 분은 10년 동안 기출문제를 5번 이상 5회 이상 푼다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최소한이 우리 합격 그 비결은 5년 동안 기출문제를 3회 이상 풀면 된다는 거. 자, 이제 본 강의를 들어가면서 본 강의에서 제가 지금 어떤 시간에 했던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또 이론 내용은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과목이 중요도는 어느 정도고 이 과목은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자, 학습 준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본 강의 들어가기 전에 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기본적인 출제 기준, 합격 기준, 그리고 학습 요령. 그러니까 나는 나 나름대로 어떤 학습 계획을 세워서 공부를 하겠다. 자, 그거를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학습을 하시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겠죠. 자, OT 시간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